그다음에 이게 또 새롭게 나왔어요. 김건희 여사가 자꾸 이제 계엄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증언을 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이유로 든 게 이제 개인적인 가정사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결국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 아니겠느냐 추측이 나오고 그 추측이 더 힘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계엄 전날에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2차례 문자를 보냈고 계엄 날에 답을 했다. 이건데 이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계엄 사유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저는 이거 굉장히 초기부터 주장을 했고 제가 한겨레 칼럼도 이거 관련해서 썼잖아요. 이거 네. 계엄한 거 이거 그 김건희 특검하고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네. 그 정황 증거들이 지금 나오는데 이게 지금 명태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가 10월 31일 날 나옵니다. 네. 작년 10월 31일에 민주당이 이제 공개를 하잖아요. 그리고 검찰에서 창원지검에서의 그 보고서가 네. 그 포렌식하고 뭐 이런 내용들 보고서가 11월 4일 날 나와요.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높죠.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뭐 지금 검찰 상황에서 그럼 심우정에서 김주현 민정수석에서 들어갔겠죠. 엄청나게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11월 24일 날 윤석열, 김용현 둘이서 만나가지고 명태균 게이트를 언급하면서 이게 나라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상계엄을 하겠다라는 이런 취지를 비치고 그런 다음에 12월 3일 날 갔잖아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정황 증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태용 국정원장한테 김건희가 계엄 전날 하고 그 다음날 이제 계엄 당일날 조태용이 답장하고 네. 그리고 지금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개인적인 가정사 얘기하고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김건희도 견희도 모르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네. 안물인데 본인이 그냥 먼저 얘기를 해. 굳이 실드를 쳐준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이제 네.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매우 높은 확률로 이건 김건희 여사가 주도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거를 알았을 가능성은 매우 높고 수사를 해야 된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이거 비화폰 이거 뜯어봐야 돼요 지금. 네. 지금 저기 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이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 줘가지고 이거 국무위원들 다 지금 받으라고 번호까지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이 번호는 김건희 여사 전화번호니까 이건 받으셔야 됩니다. 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국정농단이지 이게 도대체 이거 빨리 까보지 않으면은 이거는 진실이 덮인다. 그래서 특검을 사실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거 매우 높은 확률로 김건희가 개입돼 있다 여기에.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너무 무섭게 말씀하셔가지고. 뭘 무섭게 얘기해. 팩트만 나열했는데.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김건희 여사 계엄을 알았냐의 여부와 네. 계엄 발동 과정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요소가 관련돼 있느냐. 두 개를 섞어서 말씀하시니까 네. 제가 그 갈라놓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김봉식의 얘기와 김봉식 청장의 얘기와 조태용 국정원장의 문자 요것도 나눠서 봐야 되죠. 그러니까 네. 김건희 여사가 계엄을 미리 알았냐? 그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뭐 어떤 식으로도 알 수 있는 관계일 수 있으니까 배우자니까 네. 뭐 그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만약 사실이라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것 때문에 계엄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 네. 이거는 진짜 큰 일이죠. 그래서 김봉식 전 청장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계엄의 이유로 개인적인 가정사를 언급했다. 요건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얼천님의 의견과 동의를 해요. 저도. 근데 네. 조태용 국정원장한테 전날 12월 2일에 2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조 원장이 다음 날 답을 했다. 네. 이게 뭐냐라는 건 사실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봐요. 이게 급한 일이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계엄 관련된 일이라면 네. 굉장히 급한 거를 문자를 2번이나 보낼 정도로 그것도 그 전날에 보냈습니다.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정도 얘기를 만약에 답을 안 했으면 전화를 했을 거예요. 뭐냐? 네. 그럴 거 아닙니까? 위중한 상황인데. 근데 이거를 한가하게 다음 날 답을 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었을 것 같아요. 계엄 관련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네.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거를 전날 2번이나 문자를 보냈는데 답을 안 하고 넘어가는 거를 그럼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까? 홍장원한테 물어볼까?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 아니, 저 해석이 맞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의 특성상 밤늦게 밤늦게 수도 있어요. 밤늦게 이렇게 새벽에 보내서 새벽에 이렇게 문자 메시지 잘 보내는 거를 여러 루트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보내서 못 보고 다음날 이제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게 저는 두 개가 맞닿아 있다고 두 개를 분리하셨다라고 보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일종의 재연이에요. 재연으로 네. 이해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빠
오빠 대통령 맞아? 동훈이가 지금 특검법 통과시키겠다는데 오빠 이거 지금 대통령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투를 예전에 이제 명태균 씨가 증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싹 다 잡아 넣을게. 뭐 이렇게 이제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제가 약간의 희화화하긴 했지만은 이 시나리오가 정말로 이게 황당무계한 얘기일까? 수사를 해봐야 돼. 그런 거를 아무런 증거가 없이 얘기하면 제가 좀 너무 오반데 이런 증거들이 너무 많잖아요. 개인적인 가정사 이건 뭐 그래서 수사가 빨리 필요하다. 수사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적해 주신 건 계엄 관련해서 뭐 때문에 계엄을 했냐. 그게 김건희 여사 때문이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또 일이다. 말씀해 주셨고 그게 또 섞여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정사로 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계엄 사태 관련해서 증인 회유설이 지금 계속 여당 쪽에서 퍼뜨리고 있는데 이 김현태 707 단장 이분이 이제 지금 내란의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일단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내란국조특위에서 증인 채택을 안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회에서. 내가 김현태 단장이랑 얘기를 해봤더니 김현태 단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곽종근 전 사령관이 민주당에 회유당한 것 같다고 김현태가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은 14일에 아니다. 나는 민주당에 회유당하지 않았다. 옥중 발표문을 냈고 그다음에 뭐 국회에선 내란 국조특위에서 부르네 마네 하다가 야당이 반대해서 못 불렀고 그런데 오늘 국방위에서 송일종 의원이 국방위원장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김현태 단장이 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 단전 지시 없었다. 그다음에 사령관이 지시해서 스위치 내렸다 이런 얘기. 이 김현태 단장은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 상황을? 뭐 성일종 의원한테 회유를 당한 건지, 네. 예, 민주당한테 회유를 당한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네. 헌재에 나와서 얘기한 거가 저는 어느 정도는 진실에 부합한다라고 보거든요. 네. 다만 본인도 이제 다른 사령관들은 이미 다 재판 중인데 그 밑에 대령급들은 지금 대부분 기소가 안 된 상황인데 만약에 기소가 되면은 제일 먼저 될 사람이 사실 김현태예요. 그러니까 네. 예, 왜냐하면 직접 군인들 끌고 본인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지시하고 뭐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자기 방어 기제가 많이 작동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도 부하 직원들이 이렇게 뭐 고초를 겪나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본인이 진실을 얘기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저는 그걸 뭐로 봤냐면은 곽종근 본인이 다 이걸 안고 가겠다. 부하들한테 이런 뭐 이렇게 형사적인 이런 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거니까 본인이 많이 오히려 부인을 했고 네. 그거를 성일종 의원이 좀 파고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래저래.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어느 게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곽종근 본인이 회유를 당했다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네, 본인도 아니라고 하고 예, 그다음에 걔도, 김현태 단장도 사실 헌재에 나와서 회유 이런 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헌재에서 얘기한 게 훨씬 더 진실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네. 개인적으로 봅니다. 예. 비극이죠. 네. 자기가 모시던 사령관을 지금 공격하는 상황이 됐고 이게 참 재판을 받냐 안 받냐 또 헌재 출석했냐 안 했냐 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 가지고 막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김현태 단장은 그 12월 9일로 기억을 하는데 네. 계엄 직후에 이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했던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울면서. 네, 울면서. 네. 그때 했던 얘기랑 굉장히 다른 얘기를 혼자 가서 하니까 저희 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얘기가 좀 많이 바뀐다는 평가를 많이 했었고 어쨌든 국회에서 곽종근 사령관 관련한 본인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걸로 이제 하는 중이죠. 네. 보는데 일단 이게 저는 제일 처음에 걸렸어요. 사실은 곽종근 사령관과 이진우 사령관 두 분으로 기억하는데 두 분이 유튜브에 출연을 한 거잖아요. 네. 맞죠? 거기에 옆에 김병주, 오른쪽에 박선원 그 두 분 있는 상태에서 유튜브 찍은 거 맞잖아요. 네. 그 장면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회 나와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왜 이제 사적인 유튜브에 뭔가 나왔냐? 고해성사 받듯이 네. 뭔가 증거로서 쓸 건지 뭔지 모르지만 김병주 육사 한참 선배다 사성장구 출신의 야당 의원이 옆에서 뭐 들이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뭐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나가고 박서던 옆에서 하고 있고 국정원 1차장 출신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발언이 자유심증에 의해서 나오는 발언이냐고 공격당할 수 있는 빌미를 민주당이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유튜브까지 할 왜 필요가 두 분이 없었다. 그렇게 표현이 좀 그런데 굳이 그렇게 나서서 그런 거를 찍죠?
급하니까 뭔가 한 건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공명심에 따른 저는 아주 가벼운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빌미를 줬어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의 말이 뭐 회유당했다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그건 모르죠, 제가. 그 빌미 제공한 건 맞다. 그런 누가 얘기가 봐도 나오도록. 그 내용이 그 그림이 말이에요. 자유롭게 의원님 그거 아니고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완전히 이래가지고 육사 엄청 선배에다가 사성장군이에요, 이 사람이. 야당 국회의원이 딱 와가지고 후배 얘기해봐 하는데 그게요. 그 사령관이 완전히 위축돼가지고 나름 삼성 장군이잖아요. 네. 완전 쫄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이 글쎄요. 그런 걸 남길 필요가 있었을까요? 전략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동영상 제작이라고 저는 봤는데 그 네. 틈을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파고 들어가죠. 그런 짓 왜 합니까? 그래서 그 민주당 반론을 유튜브 조금만 하자면은 네. 뭐 저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면은 매우 긴박하고 급박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란을 일으켰고 계엄을 일으켰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자리에 있고 네. 이게 무슨 내란이 종식된 것 같지도 않고 이 군인들은 갈팡질팡하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이 내란을 빠르게 종식시키고 명확하게 이게 잘못된 계엄이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설득을 한 거겠죠. 뭐 회유인지 설득인지 모르겠으나 설득을 해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해서 그거를 또 이제 유튜브로 남겨서 이거를 또 나중에 이제 국회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저렇게 회유서를 얘기를 하지만은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본인이 말이 바뀐 적이 없어요. 네. 일관되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지금 홍장원하고 곽종근 두 사람이거든요. 네. 이거를 회유설 프레임에서 넣는 게 맞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 이제 옥중 이제 입장문 낼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도 뭐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의원이 다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국방위가 갑작스럽게 취소가 됐고 그 다음에 다음 날 자기가 사령관으로서의 어떤 직책이 변경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좀 급하게 나갔다 이렇게 써놓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또 다시 또 어떤 뭐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뭐 특검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곽종근 사령관은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자리에 제가 조금만 더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상황이었다면 김병주 의원이나 박선원 의원은 거기 화면에 나오면 안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한 짓이에요 도대체.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상원 수첩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좀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였어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충격적입니다. 네, 이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란 비선이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 70여 쪽에 달한 이제 수첩 내용에 이제 관심이 쏠렸는데 여기 보니까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비롯해서 정치인, 뭐 언론인, 뭐 법조인 다 포함해가지고 한 500여 명을 수거 대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뭐 폭파 방식으로 제거를 해야 된다는 등 막 이런 내용이 이제 써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러면은 무속에 심취한 그냥 불명예 전역자의 망상일 뿐인 것이냐, 아니면 이게 사실은 본인이 이 수첩에 있는 내용을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러줘서 받아 적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혹은 김용현 전 장관과 논의하에 적은 것이냐,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까지는 지금 증거가 나온 게 없죠. 네. 노상원은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전혀 증언을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아까 네. 뭐 김용현이 불러줘서 받아 적었다는 네. 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보도가 저는. 나왔거든요. 근데 그건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 저는 노상원은 아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예, 그건 아마 추측 보도일 겁니다. 그게 만약 있었다면 수사가 더 들어갔을 거고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이걸 넣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공소장에 뺐죠. 이 증거를. 뺀 게 일부러 뺀 게 아니라 네. 뭐가 나와야 넣는데 말을 안 하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얘기는 아닙니다. 육군 소장 출신, 정보사령관 출신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도록 군에서 경력을 쌓았다는 게 문제예요. 네. 예비역 된 다음에 생각이 나서 무속에 심취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무속 관련해서는 현역일 때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걸러내지 못한 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질타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진짜 웃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어느 장소에 모아서 폭발을 하는데 뭐 북이 공격한 것처럼 네. 해서 내국인이 관여하면 안 되고, 영화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너무 영화 같은 얘기. 한국 사회에서,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 삼성계엄 얘기도 나오고 뭐 영구집권 얘기도 나오고 네. 이런 얘기 보면은 후계자 뭐 누구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사람이 81학번 나이입니다. 네. 예, 62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한
80년대, 그러니까 이 사람 고등학교 다닐 때 70년대겠죠? 그때부터 시작된 의식이 거기서 멈춰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 한 40년, 50년 정도 냉동 상태에서 네.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뭐 민주주의 원칙이라든지 사회 구성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뭐 망상이란 망상일 수 있고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뭐 상상 네. 이 정도 생각하는데 실행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걱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라도 나왔으면 이게 실행 단계에 뭐가 있을 겁니다. 네. 증거가 예를 들어서 본인은 예비역이지만 문상호 사령관에게 얘기해서 뭐 부대원 누구를 요 용도로 뭐 확보하라든지 뭐라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아직 안 나온 걸로 봐서는 제 생각에 이거 그냥 혼자 생각에 불과할 거라고 저는 솔직히 믿고 싶습니다. 네. 너무 흉악해서. 네. 이게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를 또 우리 정론지 한겨레가 오늘 보도했잖아요. 예. 제목이 통영해인이 드디어 바다 건너 육지로 넘어와 오늘은 돼지고기 모듬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인기 부위 삼겹살, 목살, 특수 부위 항정살, 가브리살 세트로 1.25kg 8에서 10인분에 가까운 대용량 구성입니다. 냉동이 아닌 국내산 한돈의 인기 부위 구성인데요. 놀라운 가격 29,900원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고기 드실 때 딱 어울리는 장어 실학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국내산 바다장어를 부드럽게 갈아 배추, 시래기와 함께 구수하게 끓여냈습니다. 통영해인에서 힘내라 대한민국 고객감사 할인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가장 사랑받았던 제품들을 할인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으니까 꼭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게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를 또 우리 정론지 한겨레가 오늘 보도했잖아요. 예. 제목이 단독 사격 폭파 요원 추천해라 노상원 수첩 속 살해 준비했나 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전 정보사령관인데 정보사의 김봉규 대령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봉주가 이렇게 얘기했다. 노상원이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7, 8명은 좀 준비해 추천해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이게 그냥 망상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수첩 안에 있는 거는 사실은 계엄 즈음에서 할 일도 있지만은 한 반년에서 1년 걸리고 다니는 작업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삼성계엄 네. 이거를 계엄하고 다음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름의 플랜들을 단기, 중기, 장기에서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체계 없이 적어놨을 텐데 노상원이 그 뭐 노트북 부셨다면서요. 아, 네, 맞아요. 예, 노트북 부셨다면서요. 거기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거가 지금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복구가 가능한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는 검찰 수사에 따라서 추가 기소될 수도 있겠다, 이 부분이. 공소장이 변경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재밌었던 거는 어쨌든 삼성계엄하고 후계자. 이 얘기, 이게 이제 페루의 그 후지모리가 이렇게 했거든요. 1990년에 당선이 됐는데 92년에 계엄을 합니다. 후지모리가 페루의 그 일본계 대통령. 네. 그 사람이 거의 윤석열하고 비슷해요. 2년 반 만에 계엄을 해요. 대통령 된 지. 그런데 이유가 여소야대였어요. 네. 그래서 화딱지 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TV에 나와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하고 군인들이 국회 난입을 해가지고 다 잡아요. 네. 후지모리는 성공했어요. 성공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개헌을 합니다. 네. 개헌을 하고요. 재선 3선까지 해요. 후지모리.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쫓겨나서 뭐 일본에 망명했다가 붙잡혀가지고 결국 25년형 받았는데 아 이거 맞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삼성계엄까지 얘기를 하면은 이게 모델인가? 네. 박정희 모델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박정희 삼선하고 유신하고 이렇게 영구집권한 거 이런 거 생각했을 수도 있고 계엄으로 따지면 후지모리가 했던 이런 방식을 했나? 라는 거고 후계자. 독재자는요 후계자를 키우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종필을 지금 날려버렸잖아요. 그래서 박정희가 어떤 독재자도 후계자를 키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후계자가 제가 보기엔 김건희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 왜냐하면 김건희가 다 불가능하죠 참 이게. 이게 왜냐하면은 페루에서 아르헨티나로 가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남미를 좋아해? 남미 좋아해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김건희가 통일 대통령 뭐 얘기가 나오고 실제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직원들이 힐러리 클린턴 모델을 연구를 했어요. 네. 실제 이거는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뭐 직접 들은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는 김건희가 꿈이 컸다. 정치를 할 꿈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노상원이가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했던 거는
이름은 없지만은 염두에 뒀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것까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망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어서 네. 진짜 수사를 해봐야 되겠어요, 이건. 네. 그 정론지 한겨레에서 나온 보도에 네. 노상원이 7에서 8명 폭파자라고 총 잘 쏘는 람보를 네. 준비하라고 했다. 네. 그래서 준비했대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거기까지는 안 나왔어요. 아,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그게 실행이 그게 된 게 있었냐. 중요하다. 람보를 7, 8명 준비를 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큰일이지. 그래서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거의- 아니, 거기까지 그러니까 가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다행인 거죠. 예를 들면은 노상원이가 2016년에 HID 요원들 임무 복귀했을 때 조끼에다가 폭탄 넣어가지고 그렇지. 폭파시켜버리라니까 또라이, 그때부터 이미 또라이였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이 준비 안 했으니까 다행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행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석기가 내란 예비 음모로 7년형인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았잖아요. 거기 그럼 직접 갔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그런 경우에 이제 해당될 수가 있으니까 수사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보면은 좌파 방송 뭐 등등등 해가지고 좌파들은 그 언론인들은 주먹으로 분쇄하라고 돼 있어요. 용어가 새로운 뜻이 너무 있어. 끔찍해요. 주먹으로 네. 분쇄해야 가루가 되도록 하는 거야. 네. 우리 송채경화 지금 분쇄됐을 수도 있어 지금. 아, 너무 무섭네요, 갑자기. 차범근도 수고하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 500명이라는 게, 참 끔찍합니다. 어쨌든. 자기 혼자 이제 막 원한에 사무친 사람을 각종 이유를 들어서 한 것 같아요. 네. 차범근 감독 같은 경우는 아마도 조국 탄원서. 네, 탄원서. 네. 저는 처음에 그때 월드컵에 98년도 5대 0으로 져가지고 축구를 좋아하고 그런가? 처음에 모르니까 차범근이 도대체 어떻게 왜 나올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때 져가지고 그랬나 보다. 프랑스 월드컵 98년 기억력도 좋다. 뭐 이랬거든요. 사실 제가 틀렸어. 그래서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